안녕하세요. 은퇴한 뱅커스토리의 은뱅커입니다. 지난 스토리를 통해 제가 은행 취업부터 성공적인 직장생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행을 퇴직한 진짜 이유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댓글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전해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 너무 큰 걱정이기에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스토리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절대 퇴직을 하면 안 될 사람들, 특히 퇴직 후 사업을 하면 헬게이트가 열릴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5년 2월 기준 대한민국의 취업자 수는 약 2,817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54%가 직장인입니다. 통상적인 취업 가능 연령인 20세 이상으로 좁혀보면 약 64%가 직장인입니다. 퇴직 연령인 노령 인구를 빼면 더 많은 비중이 근로소득자일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근로소득이며 이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자기 자신이 퇴직에 적합한 사람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퇴직 후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지 못하면 절대 퇴직하고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 퇴직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보험료, 세금 등 고정지출 부담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해준 건강보험부터 반반씩 내던 국민연금 등 울타리 안에서 누리던 혜택은 사라지고 덩그러니 본인의 부담만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대부분은 퇴직 즈음 집 등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고 이는 특히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준비 중인 사업소득이 근로소득 수준 정도라면 각종 사회보험료 등 없다가 생긴 것 같은 고정지출을 생각하면 오히려 소득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나를 찬란하게 비춰주던 명함도 없어졌는데 실질소득까지 줄어든다면 퇴직할 이유가 없겠죠. 무조건 근로소득을 월등히 초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야 퇴직 후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월 근로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은 해마다 연봉 인상률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좀 관대하게 예상합니다. 당연히 세후 실질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거기에 퇴직까지 남은 개월수를 곱합니다. 이게 내 기대 근로소득이 되겠죠.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월 사업소득을 계산해 봅니다. 이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너무 많고 코로나 같은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사업의 예상 수명을 계산해 봅니다. 사업 아이템은 흥망성쇠가 분명히 있고 이 또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내 기대 사업 소득이 되겠죠. 이 기대 사업 소득이 기대 근로소득을 월등히 초월한다면 퇴직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스테이입니다. 제 말 들으시고 무모한 도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퇴직하고도 뒤를 돌아보며 이전 직장을 기웃거릴 거라면 그냥 참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웃거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재취업의 여지입니다. 은행은 퇴직 직원에 대한 재채용 제도가 있는데 지점장급이 대상이었으나 제가 퇴직할 때쯤에는 저와 같은 차장급도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맙게도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퇴직을 안타까워하시며 꼭 재채용 기회가 있다면 1순위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고맙죠. 하지만 저는 그럴 거라면 퇴직을 하지 않았을 거라며 감사한 마음만 받겠다 하였는데 이게 맞지 않나요? 또한 은퇴 연령이 되어 퇴직하시는 선배님들 중 다수는 재채용되어 2, 3년 더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전혀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2, 3년 후 퇴직을 또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채용의 감점이 될까봐 퇴직 즈음 쓰게 되는 무급휴가도 다 소집 못하고 눈치를 보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 직장에 기웃거릴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다 쓰고 나왔습니다. 다른 기웃거림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퇴직 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것 같다면 좋은 동료들과 잘 지내며 스테이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람은 현재 나의 삶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초, 중, 고, 대학교, 직장까지 본인의 인간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각 단계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 주변에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퇴직 후 연락이 없다고, 연락을 잘 안 받는다고 서운해하는 건 역시 헬게이트 오픈입니다. 본인은 퇴직 선배들에게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 생일 때 은행 친구들로부터 고맙게도 재직 때보다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에 대한 좋은 추억이 방금 꺼진 인덕션처럼 온기가 남아서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생일에 그들이 축하해 주지 않더라도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자꾸 뒤를 돌아보며 전 직장을 그리워할 거라면 어쩔 수 없이 퇴직해야 할 때까지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원하시는 분은 퇴직 후 사업하면 후회합니다. 직장인들은, 특히 은행은 주말을 포함해 빨간 날 무조건 쉽니다. 주말을 기다리고 매년 초 올해 공휴일이 며칠인지 세어봅니다. 퇴근 후 보장된 개인 시간이 소중하고 남들 쉴 때 일하는 게 억울하다면 절대 퇴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 사업을 하다
보면 퇴근 시간은 없어지고 근무 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거기 현타를 느끼실 것 같은 분들 역시 사업 도전은 헬게이트 오픈입니다. 거기다 운영하는 사업마저 어려움에 빠진다면 너무 슬픈 일일 텐데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자기 사업에 규칙적인 삶은 없습니다. 본인의 가치를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토리는 퇴직 후 사업에 도전하시면 힘들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럴 줄 모르고 충동적인 퇴직 후 사업에 도전하신 분들은 제가 그 사고를 전환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예정이니 제 스토리를 구독하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토리에서는 은행 퇴직 후 제 삶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스토리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